네. 오늘 클래스 무비 이래서 특별해요. 이제 첫 오프닝인데요. 사실은 오늘은 물론 오늘 원래는 교육인데 오늘 이제 참가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세미나라는 느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클래스 무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리 영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제 저도 소리 영어라는 걸 그때 이제 클래스카드 카페에 어떤 선생님께서 클래스카드에서는 뭐 "소리 영어 안 하시냐."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으로 이 소리 영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는데 소리 영어라는 말 자체가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로 공부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열심히 인터넷에 검색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그 소리 영어라는 거의 유래라든가 정확하게 이제 뭐 히스토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리 영어 프로그램 만든 이 회사들의 몇 가지를 써 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저 스스로 어떤 좀 이해하기 쉬운 정의를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 무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익스프레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해 보면은 이제 결국 언어 실용영어로서의 언어라면은 결국은 이 학생들이 결국은 발음, 표현, 톤, 인토네이션 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 어떤 실력이 키워졌을 때 이 영어 아이들의 이제 영어 실력이라는 것이 동일한 어떠한 이제 문법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휘력이나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아이들의 어떠한 언어의 영어적인 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expression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결자는 그리고 이제 그 expression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 익스프레셔널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이거는 어 해피잖아. 근데 I am happy 이게 뭐가 해피하냐. 야 너는 해피하고 delighted의 차이를 아냐. I am happy 하면 delighted면 적어도 "Oh I'm so delighted." 해야지 그냥 "I am so delighted." 이거는 delighted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러는 말을 하는데 뭐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해피도 행복하다고 뭐 delighted도 뭐 행복한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 느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셔널 아이들은 뭐 말을 하는 건데도 다 보면은 굉장히 뻣뻣하게 지루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인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표현할 때는 사실 너는 문법이 얼마나 잘하니까 너는 훌륭하구나." 아니면은 말을 할 때 말이죠. 아니면 뭐 "너의 문장 구조나 어휘력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너는 영어를 잘하는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어떠한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 너의 톤이나 인토네이션이나 액센트나 그런 것들이 참 좋구나.' 라고 보통은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제 익스프레션을 키워야 그럼 왜 아이들이 그러한 익스프레션이 약한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이 학습의 가장 큰 부분을 텍스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텍스트로만 학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책을 리딩으로 읽고 그다음에 글을 보면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텍스트로 대부분이 많은 양의 학습을 거의 이제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에서 텍스트로만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고 뭔가 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저도 이제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운드가 같이 특히 이제 원음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끊어읽기 그런 다양한 사운드를 아이들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같이 제공하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이제 뭐 그냥 1차원이라면 사운드가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면 2차원적인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사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들어보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서 텍스트와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현장감 있는, 그리고 이제 톤이나 억양이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미미킹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그 이상의 무엇이 더 있냐?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물론 뭐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텍스트와 사운드로도 충분하겠지만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이제 비주얼 어떠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화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인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치어를 충족해야 될 이제 3차원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래스 무비 이제 이 익스프레션 영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텍스트와 사운드의 비주얼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모두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결국은 이제 소리 영어 클래스 무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제 생각에는 텍스트의 장점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즉 글로 하는 것은 글이 가진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장소의 구애를 가장 적게 받겠죠. 그다음에 학습의 양을 가장 양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에서 비주얼로 갈수록 이제 그 양이나 아니면 장소적인 구애는 높아지지만 대신에 이 학생들의 어떤 집중도나 그런 것을 통한 이제 현장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충분히 이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익스프레션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무비를 이러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클래스 무비가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익스프레션을 하는 이런 영어 학습이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결국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어야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은 이 클래스 무비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도를 가장 최고로 높여서 아이들의 그 흥미도를 통한 집중도에 따른 결과물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냥 많이 해서 단순한 양을 높여서 아이들의 학습량을 높이겠다 그러면 텍스트나 사운드만으로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클래스 무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이들의 흥미도를 최대화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높이자는 것이 이 클래스 무비, 즉 이제 소리 영어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이런 식으로 소리 영어라는 학습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사운드와 비주얼을 모두 포함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이 소리 영어라는 정의인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을 준비하면서 인제 흥미로운 결과를 쪼끔 보게 됐어요. 뭐냐면 기존에도 이제 다양한 몇 가지 이제 소리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더빙이 있는 뭐 그다음에 학습 도구가 있는 툴들이 있는 기존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클래스 무비가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그다음에 호응을 받은 것은 둘째치고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리 영어를 했던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의 결과물 더빙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놀랄 정도로 본인의 학생들인데도 놀랄 정도로 이 결과물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가 크신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소리 영어 이 클래스 무비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 몇 개 활용해 봤거든요. 이제 이 소리 영어라는 얘기를 듣고서. 근데 이 클래스 무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또한 이 결과물의 차이가 굉장히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클래스 무비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고민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분들도 다 개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 클래스 무비가 왜 그러면 클래스 무비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특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로 하여금 결과물을 내도록 더빙을 해서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차별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이 통합적인 이 학습 흐름도를 봤을 때 거기에 무언가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그런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보다 결과물 더빙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차이점을 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뭐 말로만 클래스 카드 했더니 결과물 좋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그냥 뭐 쓰니까 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클래스 카드 카페에도 보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께서 뭐 우리 아이들 한 거 보여드리고 하면은 뭐 그거 뭐 잘하는 애 거 보여드렸나 보다 막 그러고 엄청나게 잘하죠. 사실은 진짜 누구 고용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아니면 그 학원에서 최고의 탑이네 뭐 해외 유학 갔다 온 애를 시킨 거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본 거는 뭐냐면 제가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와 사운드로 아이들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이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이 영어 익스프레션이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화면이 바뀌었네요. 음.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실 거는 이 학생이 클래스 카드로 이제 그 학습한 내용을 지금 이제 음성을 Are you 들어보실게요. close with your sister or brother? 들리시나요? Fanny and Felix Mendelssohn were German musical geniuses. They were also very close siblings. Fanny and Felix dreamed for becoming. However, their father only 하죠. 잘하기는 wanted 잘해요. Felix to 그죠? 네네. Felix was sad because he knew Fanny was talented. He told her, keep writing songs. They often played their songs together. In 1842, 하는데 잘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라 그런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제 발음도 좋고 괜찮은데 한 가지가 이제 양음이 뭐가 하나 빠졌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항상 이걸 계속 들어보는데 뭐냐면은 이 익스프레션의 느낌이 이제 잘 안 들어간 거죠. He told her 그랬는데 he told her 한 다음에 keep writing songs 해야 되는데 아이가 읽을 때는 그냥 he told her keep writing songs 이러는 거죠. 원래는 he told her keep writing songs 뭔가 이 느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족함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느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보자면은 아이가 실제로 이것을 하면서 한 것을 보면은 완전히 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최근에 한 건데 아이가 이제 제가 이것을 아이들 한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항상 꼭 모든 아이들이 한 걸 개별적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것을 보니까 애들이 같이 봤던 애들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얘가 이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학생이에요. 1, 2, silly daddy. Maybe that was just a bit high. What a shame. That was a last pancake. It should be a simple matter to get it down. Oh dear, Daddy Pig cannot reach his pancake. Don't worry, Daddy Pig. I think I know a way to get it down. Let's go upstairs, Syndrome. This way. What is Mummy Pig planning to do? On the count of three, we all have to start jumping up and down. 1, 2,
3, jump. What are they doing? It worked. Now Daddy Bear has his pancake. Daddy has a pancake on his head.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잘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실력이 좋다를 떠나서 이제 아이가 아까 동일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한 거보다 그렇죠. 발음도 더 좋아 보이고 발성도 훨씬 좋아지고 익스프레션도 좋아졌어요. 5학년 친구거든요. 이번에 5학년 올라간 친구인데 뭐 이제 학년이나 이제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동일한 아이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텍스트 한 것도 결국 이제 그게 한 게 한 3주 전, 4주 전에 이 아이가 한 것을 녹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지금 이 이제 클래스 무비를 하면서 아이가 더빙한 것을 보면 그 익스프레션 차이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달라진 것을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클래스 무비에서 제가 이 아이들이 그럼 이 익스프레션을 이 정도만 계속 느낌을 살려서 갈 수 있다면 가장 제가 이제 이 클래스 무비 이제 아이들의 영어 실용영어를 하면서 가장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어려웠던 이 느낌이나 익스프레션을 충분히 이 클래스 무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무비가 가진 이 장점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괜찮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 무비 하면서 이제 물론 많이 하면은 하실수록 이제 이것도 시키고 싶으시고 저것도 시키고 싶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이거 한 스푼 더, 제가 아는 원장님 한 분이 저번에 며칠 전에 한 말씀 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쪽 그 김선영 원장님이라는 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선생님의 욕심을 한 스푼을 덜어내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이제 제 머리를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 무비를 하시면서 항상 되도록이면 수업을 펀하게 그래야 아이들의 이 익스프레션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 효과적인 거와 그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항상 즐거움을 고르는 게 클래스 무비로 성공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이제 저번에 녹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 클래스에서 이제 클래스 카드에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이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애들이 정말로 재밌어 하나요? 애들 너무 재밌어 해요. 그러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러는데 표정은 보면은 에이 뭐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또 이제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아이들 소리로만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또 하자고? 네! 이거를 골라볼게요. 이걸 또 하자고? 네! 수업은? 아니요. 수업 안 하고 이거 맨날 이것만 하자고?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이거 내일까지 꼭 저기 해와야 되는데? 네! 해올 수 있어? 네! 오 마이 갓. 알았어요. 오케이. 페퍼핑 말고 또 다른 캐릭터 뭐가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케이. 이거 말고 또 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하려면은 내일까지 숙제로 해와야 되는데 그래도 좋아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요. 숙제도 좋고 다 좋으니까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님 여기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증거가 됐죠? 아이들 진짜 좋아하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영상도 아이들더러 고르라고 하고 이제 대부분의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의견을 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무비를 하면서는 되도록 아이들이 의도하고 아이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저는 이제 관리의 역할만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를 클래스 무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클래스 카드를 죄송합니다. 클래스 무비를 저도 아직 이제 입에 딱 맞지가 않네요. 이제 클래스 무비를 하면서 클래스 무비의 이제 기본적인 세팅부터 이제 실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라고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무비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위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과제 관리, 리포트, 기간 관리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은 이제 기관 관리죠. 그래서 기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관 관리를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비밀번호로 하면 이렇게 이제 크게 자상하게도 이제 번호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기관 관리는 일반 선생님 계정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요 기관 관리는 그 원장님 계정으로만 이 기관 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관리에는 담당자 이름이 들어가고요. 제 전화번호 있네요. 네,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담당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기로 전화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담임 관리가 있습니다. 담임은 왜냐하면 클래스 무비에는 선생님이 여러 명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담임도 그 담임 선생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서 클래스 무비에서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원장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 아이디도 직접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원장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만드시고 그 아이디를 선생님들께 배포하시면 됩니다. 담임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선생님들을 담임을 만들고 나면 해당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반을 이제 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플래시카드하고는 다르게 그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제는 그 담임 선생님만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포트는 원장님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이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과제를 배정하는 부분은 담임 선생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선생님을 직접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원하신 대로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만 계시면 본인의 이제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따로 선생님을 생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정호는 그냥 관리자이면서 제 반인 거고요. 원장님 선생님이 선생님이기도 한 거죠.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찰리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만든 담임 선생님을 한 명을 더 만든 거죠. 이 찰리 영어로 된 거는 제가 만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래스를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그냥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이름을. 그래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교육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담임 선생님 역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설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신 대로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학생들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역시 위에 보시면 학생 생성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학생 생성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정보를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시고 나면은 그 만든 학생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반으로도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한 학생을 여러 반으로 등록시킬 수는 없고 한 반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임, 클래스 관리, 학생 관리까지 여기 이제 쭉 있으니까 이 번호 순서대로 뭐 1번은 이제 거의 처음에만 한 번만 하면 되고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만들고 나면 주로 이제 학생 관리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일 관심 있으실 이제 요금이 책정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8월 30일까지는 무료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하고 이제 클래스와 학생 관리를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쭉 순서대로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클래스 무비에서 이제 본 과정을 선생님으로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관리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많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경 쓰실 부분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도구가 있습니다. 클래스 무비는 크게 선생님의 수업 도구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 도구와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과제로 크게 분류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업 도구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진행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제 자료가 있다면 페파피그를 굉장히 많이 해서 페파피그가 제일 익숙하네요, 저는. 자, 있으면 원하시는 문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A part, B part 이렇게 돼 있어. 전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뭐 플래그 모양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과제로 학습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쭉 있는데 요 노란색 부분을 A 파트 하면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5개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과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개 문장만 먼저 하는 거고 B 파트를 누르시면 다시 또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 5개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로 하는 게 너무 이제 양이 많다면 처음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A 파트로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A 파트가 끝나면 D 파트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먼저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 고르셨으면 이제 전체를 고르고 수업하기를 누르면 요 전체가 나오는 거고 A 파트를 고르고 나서 수업하기를 누르면 요 A 파트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또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저 설명하다 보니까 톤이 또 엄청 높아지면서 막 또 막 설명충이 되면 안 되는데. 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수업하기를 원하시는 파트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재생 정보 나와 있고요. 그죠? 이거는 전체 학습할 무비의 파트, 요 잘라놓은 파트의 재생 분량이 되겠습니다. 2분 12초짜리네요. 자, 그 다음에 EN이라고 돼서 처음에는 뭐야 그럼 영어 말고 다른 것도 있나 그랬는데 EN은 뭐니까 보니까 잉글랜드라서 EN이더라고요. 잉글랜드라서 EN이고 US가 있어요. 그럼 미국 발음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발음인지 미국 발음인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발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영국 발음으로 된 동영상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문장은 전체적인 2분 12초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총 문장은 32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과제로 나가는 거는 10문장이고, 그 다음에 더빙으로 하는 것은 17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제로 나가는 거와 더빙으로 하는 문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옆에 요 왼쪽에 보시면 짝 순서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순서도 가장 이 순서대로 할 때 가장 이제 효율이 좋다는 것을 어, 좋기 때문에 이제 배열은 해놓은 거게 되겠죠. 자, 그래 처음에 보면 무비 보기가 있는데 무비 보기는 뭐 누르고 재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생하는 동안 뭐 보시면 이렇게 배속도 고를 수 있고 영어가 표시되게 그다음에 영어가 안 나오네요. 좀 해야 되겠네. Pepper is waiting for her bed. 자, 이래놓고 자 보시면은 영어를 눌러놓으면 영어가 나오고 한글까지 눌러놓으면 같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들더러 이제 좀 영어에
흥미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까지 같이 해서도 많이 해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재생을 할 때 뭐 이제 선호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글 자막 없이 충분히 몰입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로만 하셔도 되고, 이제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글까지 해서 기본적인 스토리를 좀 즐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Q&A가 있습니다. 영화를 이 무비를 봤는데 그 무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이제 해놓고 읽어줘요. Who comes to play with Peppa Pig? 그러고 이제 뭐 아이들 대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답이 Peppa is 맞는지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이렇게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대답을 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주진 않고 이렇게 그냥 재생을 해서 맞나요? 뭐 틀리나요? 뭐 아이들에게 뭐 물어보거나 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질문들이 뭐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개수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보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전혀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아까 무비를 다시 보면서 이제 한글하고 영어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 다음에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이제 나오고 들어볼 수 있고요. friend,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좀 보여주지 않고 좀 확대를 시켜놔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다음에 요 확대는 시킨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같이 뭐 그냥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이 아니면은 어떤 친구 돌아가면서 이거 friend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대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맞춰보는 거죠. 아이들이 뜻을 모를 때는 그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friend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아래 것을 이제 힌트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서 play는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문으로 Susie Sheep has come to play with Peppa. 동영상 Susie Sheep has come to play with Peppa. 동영상과 같이 이 예문을 들어보면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단어 연습을 활용하고 있고요. 문장학습 있습니다. 문장학습은 이게 처음에는 이 통문장만 있는데 통문장으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만 쓰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아이들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과제 문장만 학습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과제 문장만 학습하시려면 위에 이거를 껐다 켰다를 하시면 된 거죠. 자, 그래서 노란색만 남았죠. 자, 그러고 이제 따라 읽기부터 해서 한 문장씩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한글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알파벳 그냥 K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한글이 지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까지 지우진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는 거죠. Peppa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밑에 한글을 이제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음 칸. 네. 그 다음에 아이들더러 따라 읽으라고 하는 거죠. Peppa loves Susie. 네. 그 다음 학생들 따라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선생님들은 당연히 뭐 여러 다양한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연구해 보시고 그냥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읽기 뒤에 이제 빈칸도 있어요. 빈칸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라 읽기를 끝까지 다 하고 다시 제일 끝까지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빈칸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예 친구들더러 직접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 듣고 Susie loves Peppa. 이제 밑에 한글을 보고서 여기 빈칸을 추측해 보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잘 못하는 경우에는 한번 Susie 들려주고 loves Pepper. 그 다음에 아이더러 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순배열이 있는데요.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안 되고 그냥 이제 다 같이 그냥 보는 걸로만 된다면 이제 역시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자, 수지는 페파를 매우 좋아한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수지 아이가 이제 부른 거 수지 그럼 제가 클릭해주고 loves 그러면 loves 해주고 페파 그러면 이렇게 페파를 해주죠. Good job. 물론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선생님들 있으면은 아이들더러 이제 한 명씩 턴 해가면서 이거를 직접 스크린이든 어디든 터치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하면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학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They 예, Good 자, 이런 job. 식으로 이게 이제 어순 배열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문장 학습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열이 틀린 경우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할 때마다 바로 틀렸다고 나오진 않고 아이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맞춰본 다음에 이제 맞는지 틀린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 학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이 있습니다. 쉐도잉은 연속 따라하기와 듣고 따라하기가 있는데 연속 따라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쉐도잉이죠. 나오는 대로 잡을까요? Pepper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그 다음에 Pepper loves Susie.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바로 Susie 따라가야 loves 돼. Pepper. She loves Peppa. They are They best are best friends. friends. George wants to George play wants to too. play too.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듣고 따라하기는 먼저 얘가 나오고 Pepper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그 다음에 Peppa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Susie Sheep.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Pepper loves Susie. 그래서 이제 쉐도잉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 아이들은 연속 따라하기를 하면 될 테고 이제 좀 저학년 아이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고 따라하기 형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쉐도잉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문법 포인트입니다. 문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히든 카드죠. 뭐냐면은 당근만 쭉 있다가 그 안에 살짝 이제 거기다가 야채를 하나를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고기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칫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살짝 여기에다 끼워 넣은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도 잘 몰라요. 이거 재미없는 거 하는 건지 아니면 문법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몰입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제 중간에 나오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현재 상태이나 동사를 일반 동사 할 때는 he, she, it 하는 걸 알았지 그러고 막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볍게 이거 일반 동사 쓸 때 이거 he, she, it 하는 거래. 그렇게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문법 지금 뭐 문법 교재로 이제 아이들을 뭐 해가지고 이걸로 뭐 마스터 시킬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끝에 보통 뭐를 붙이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밑에 Peppa loves Susie 뭐 읽어주시거나 이렇게 이제 예문을 하나를 그래서 여기 loves라고 들어갔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거 하는데 위에 이제 예문이 있기는 한데 이거 저는 위에 있는 걸 사실 잘 읽어주진 않아요. 그냥 위에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뭐 설명하지 않고 예 설명충인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해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자 벤자민 첫 번째 거는 벤자민 해볼까? 그러고서 자 여기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이가 잘 몰라요. 그럼 페파는 인데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이제 뭐 페파 그러겠죠? 아이가 페파 그러면 하나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죠? 여기 좋아한다는 loves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뭐 모르는 경우에 그죠? 그럼 이제 뭐 help 그러면 아까 loves였으니까 여기도 helps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Susie. 그래서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B학생 해볼까요? 그러고 아이가 읽을 때마다 읽고 난 후에 저는 이제 하나씩 펴줍니다. 역시 돌아가면서 쭉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패런이 있으니까 요 패런을 보고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맞춰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패런해가면서 순서를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위에 거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 읽도록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빙고 게임이 있죠. 빙고 게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기다리던 거니까 안 하면 또 욕 먹어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해야 돼요. 그죠? 해줘야죠. 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빙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게임이 인원수대로 아이들 이거는 선생님 제외하고 학생 인원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5명 이렇게 하면 되고요. 4x4, 5x5, 6x6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인쇄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한 장에 두 개씩 나와요. 2명 것까지.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자르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아이들에게 나눠졌으면 선생님은 여기 밑에 플레이 빙고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한 줄, 2줄 빙고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보통 한 줄 빙고로 해서 스타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를 시켜주는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한번 Peppa 누르면은 is waiting for her best 오, friend, Susie Sheep. 그다음에 Peppa is waiting for 이렇게 이제 5번을 반복해서 읽어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빙고는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잘 좀 실력이 없는 애들은 이거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해준 다음에 한 Peppa is 세 waiting for 개니까 her best friend, Susie Sheep. 요게 3개니까 3회차부터는 제가 하나씩 켜줘요. 그러고 Peppa is 2회차 waiting 끝나고 for her 나면 best friend, Susie Sheep. 하나 또 켜주고 Peppa is waiting for her best friend.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또 하나를 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못 알아듣는 친구도 빙고 게임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를 3번째 갈 때부터는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씩 순서대로 켜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제 잘 안 들리거나 리스닝이 약한 친구들도 같이 빙고를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빙고 게임 해가지고 맞추면 이제 뭐 초콜릿 하나 주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하는 이제 수업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복잡하지 않고, 그냥 쭉 순서대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고백을 하자면 보통 제가 할 때는 막 많이 빼거나 넣거나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거의 순서대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학습 같은 경우만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만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레벨에 따라서 당연히 이 진행하는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렇긴 한데 보통 제가 이 계획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획을 잡을 때 한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아이들도 오히려 좀 지루해 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제 고학년 거라서 이제 좀 레벨이 높은 거라서 길어질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A 파트 또는 B 파트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다 진행을 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진행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제를 내주고 들어보고 칭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를 내주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제가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과제를 하면서 뭐 그다지 뭐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수업을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과제 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학생이 있는 곳에 선택하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 과제를
내주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저 벤자민이라는 학생이 더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라서 저는 이제 과제에서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 만약에 이제 학생이 있으면 학생에게 과제를 내주면 되고요. 무엇을 내주실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본은 지금 아래 단계에서는 딕테이션이 기본 오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순 배열이 오프로 되어 있나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어 학습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기본으로 넣어주고요. 무비 보기는 1차에서는 넣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어순배열하고 딕테이션이 어순배열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어순배열, 딕테이션은 빼주고 쉐도잉도 좀 어려우니까 빼주고 뭐 문장 만들기 그다음에 리허설까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에 또 내줄 수 있어요. 똑같은 거를 또 내줄 수 있거든요. 당연히 같은 날은 안 되고 다음 날로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날 내줄 때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단어는 무조건 보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딕테이션하고 어려운 쉐도잉 그 다음에 더빙 리허설 준비는 하고 그 다음에 더빙하고 이런 식으로 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감일을 아이에게 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무비 보기, 어순배열, 뭐 그다음에 문장 만들기, 더빙 리허설 해가지고 마감일 그래서 이제 9일까지 하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번엔 다시 예를 들어서 과제 내기 똑같은 애에게 내주는데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주고 딕테이션 쉐도잉 그 다음에 더빙 리허설 해가지고 마감일을 다음날 금요일 날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내줬으면 오늘 거 먼저 하고 다음 날 거를 먼저 할 수 없어요. 자, 먼저 앞날에 지정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뒤에 거를 이렇게 지금 자물쇠가 돼 있고 선택이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학습하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00점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 학습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이거를 다 일일이 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학습하는 내용이 있고요. 한 가지만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단어 학습을 하는데 틀린 게 있었어요. Come 예를 들어서 back. 뭔가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틀렸다가 아이가 틀렸어도 끝까지 마지막을 하면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중간에 틀린 게 있는 경우에 얘는 예를 들어 85점이 될 수 있어요. 평균 88점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더빙까지 다 하고 나서 보면은 더빙까지 다 하고 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중요한 이 무비스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청하려면은 이 평균이 위에 나온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아이는 이제 단어 학습을 했는데 중간에 좀 틀리더라도 반드시 재학습하라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85점으로 얘를 이제 제출하고 완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거를 꼭 무비스타를 신청하고 싶으면은 요거 자기가 한 거가 끝까지 다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100점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틀린 것만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요것들을 이제 100점을 될 때까지 꼭 다시 하도록 아이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주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은 위에 있는 과제 관리와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제 관리를 보면 이렇게 학생들 제가 오늘 내준 이 기본 클래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영상을 내줬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것도 어떤 영상을 내줬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수정하거나 할 수 있고요. 마감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마감일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마감일이 변경됐죠? 자,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내용은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더빙한 것을 볼 수 있고, 무비스타일이라고 된 거는 만약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더빙은 완료했는데 무비스타일이 안 떴죠. 이 친구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85점이 돼서 이 아이가 이제 물어봤더니 왜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무비스타 신청하는 게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8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이거를 이제 67점이랑 50점짜리가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하면 다음부터는 이거를 100점 되도록 한번 다시 해봐. 그러면은 아이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무비스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점수 있는 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아이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성적표까지 확인해서 학부모님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 처음에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이 동영상을 바로 그냥 여기서 보고 요 더빙을 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더빙만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 점수를 확인하면 여기서 성적표가 있고, 성적표 내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이 아이가 이거 어려운 문장이라서 얘가 12번이나 연습을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적표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이, 이거는 이제 특정한 영상마다 특정한 이 과제마다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볼 때는 여기서 보는 거고, 만약에 한 학생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전체적으로 했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학생이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각각 동영상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죠? 그 다음에 더빙 누르시면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재생을 해서 Where are children 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쭉 문장씩 넘어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 내리시면 아예 통째로 영상으로도 다시 볼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문장 단위로도 이렇게 쭉 이어서 볼 수도 있고, 아래 보시면은 영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이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특정 과제별로 아이들의 학습한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과제 관리에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학습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를 내주는 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수업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 이제 3일 중에서 금요일 날 아이들에게 이것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해오라고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TV에 띄워놓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저는 확인할 때 우선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무비스타를 먼저 아이들하고 이제 시청을 해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무비스타를 시청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요걸로 들어볼 때는 사실 어떤 애가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아이들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즐겁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연히 이 학생마다 한 것을 다시 다 들어봅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똑같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아이들 재미없어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 무비스타를 보여주면서 한번,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각각이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과제 관리에서 저는 보여주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한 것을 여기서 야, 그럼 이제 각각 누가 했는지 들어보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여기서 하나씩 또 들어보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벌써 무비스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4명 것을 각각 다 같이 들어보니까 5번을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것을 이제 다 같이 보면서 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도 야, 이번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무비 이걸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클래스 무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손이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뭐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 클래스 무비에서 자동으로 이 무비스타 배역은 정해주게 돼 있어요. 자, 정해주는데 무비스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더빙이 끝나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무슨 배역을 너는 무비스타에서 넣어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배역을 넣겠죠. 근데 이제 그 원하는 배역이 여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랜덤하게 이 클래스 무비 자체에서 랜덤하게 골라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무비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녹음한 것이 이렇게 이제 배역이 자동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여기 봉봉이라고 되거나 알리라고 된 거는 이제 배역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실제 이 원 동영상에 있는 음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비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상들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무비 라이브러리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보시면은 이제 0단계부터 있고요. 뭐 잉글리시 싱싱 이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제 구글 레슨이라고 해서 영상들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영상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5단계 여기 스티브 잡스는 딱 봐도 이거 왠지 이거 클래스 카드 누군가 넣으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쭉 있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가끔 말씀들이 오는데 사실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AR 지수나 아니면은 단순히 텍스트를 가지고 AR 지수나 아니면은 이제 렉살 지수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레벨을 만드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 자체에서 레벨을 지정하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호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레벨 2에 있는데도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 보면 요거 굉장히 이 피자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호흡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 이제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라는 거의 난이도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레벨들이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레벨 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큰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송이 있어요. 송은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무비와 다르게 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수업하기에서도 보시면은 수업하기에서도 이렇게 전체 다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예습, 문장 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비 라이브러리와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 내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충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면 단어 문장 인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단어와 문장을 다양하게 인쇄해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카드 할 때와 유사한 형태의 출력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첫 교육인데요. 세미나 같은 교육을 오늘 첫 맡아서 오늘 진행해 보았습니다. 숨가쁘게 아까 잠깐 인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느라고 잠깐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이나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아볼까요?
자기주도 수업 클래스 무비 가능한 것 같아요. 클래스 무비를 제가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 클래스 수업 있잖아요. 수업을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아이들이 과제 수행할 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수업 자체는 수업 자체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 과제로 주면 그 과제 자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대신에 한 번으로 그냥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과제를 주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계를 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2회 또는 3회로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굳이 선생님의 클래스 활동 없이도 아이들이 이제 뭐 자기주도식으로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네. 수업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수업은 한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30분 남짓.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역시 이제 빙고인데 그렇다고 빼기는 어렵고 수업 횟수는 뭐 다들 이제 성향 따라 다르신 것 같고 이걸 메인 프로그램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1회만 넣어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거는 이제 학습 밸런스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좀 이제 액티비티로나 펀 쪽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업 하시는지 물어보시네요. 네? 일주일에 수업 몇 번 정도 하시는지. 네, 방금 안내드린 대로 이제 주 1회 금요일 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앱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 앱은 현재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그 브라우저로 동일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는 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앱을 개발하고 있고, 예, 뭐 아마 뭐 빠르면 상반기, 예, 늦어도 아마 하반기 그 여름 방학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마 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0312 선생님,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클래스 네. 카드처럼 성적표가 쭉 네.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 클래스 무비에서도 이게 지금 영화 한 편당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네. 그동안 한 달 동안 딱 수업했던 내용들을 성적표를 네. 보낼 수 있는지. 네네. 모아서요. 네. 그 지금 영화 한 편당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클래스 카드처럼 그냥 네네. 그날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생 이제 음. 한 편 아직 가장 프리 레벨을 하는데 그거 하루면 그냥 네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영상을 음. 보내줘요, 엄마한테요. 네네. 그런데 매일매일 보내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에 했던 그 영상들을 여섯 편, 다섯 편의 영상을 보내주고 네. 싶을 때 성적표를 그게 가능한 건지 네네.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리고 클래스 무비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교육도 맡았지만 아직도 이제 막 이제 빠르게 변화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한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채팅에 있는 거 포함해서 요것도 이제 클래스 카드 쪽에서 아마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하실 테고 여기서 이제 뭐 그러지 못하신 부분들은 카페에다가 제안을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해서 아마 클래스 카드에서 답변 주시고 이제 고찰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개별적으로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영상 보고 난 질문들은 클래스카드 카페로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오늘 교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